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부진 등 여러 악재로 우리 시장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봐야 될지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네.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꽤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이제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됐는데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오늘 또 삼성전자 악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하락이면은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좀 상승한 게 있잖아요. 네. 뭐 나름대로 저는 견조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뭐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지겹도록 들으셨던 이 어닝 쇼크에 대해서 어닝 쇼크에 이제 대처하는 자세라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좀 뽑아봤는데 삼성전자 이제 겉으로 보면 확실히 어닝 쇼크잖아요. 네. 실제로는 뭐 업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유지가 됐을 때는 이번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3조 원 이상까지 이제 봤다가 최근에 이제 PC나 뭐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올라오질 못하고 있다. 오히려 레거시 디램이 업황이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재고가 쌓인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다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를 이제 추산을 했는데 대략 한 10조 원 중반에서 많게는 뭐 11조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9조 1천억 원 정도 3분기 때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하향 조정됐던 컨센서스조차도 맞추질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닝 쇼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세부 항목을 좀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갤럭시 뭐 스마트폰 얼마나 팔았는지 혹은 삼성전자에서 뭐 가전제품 얼마나 팔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 DS 부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이제 어떨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제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아직 세부 지표가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반도체 쪽이 한 5조 원대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는 컨센하고 거의 이제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왜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미스가 났느냐? 이게 이제 상여금 충당금을 이제 적립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직원분들 작년에 굉장히 좀 힘들었죠.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보너스를 하나도 이제 못 받아서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2분기 때도 흑자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물론 3분기 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상여금이 굉장히 또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인건비 충당금이 3분기 때 먼저 설정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4분기 때 하는데 왜 3분기 때 미리 충당금을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10월 31일 날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이제 상여금 충당금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미스가 난 거기 때문에 사실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난 이후의 실적치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제 주가도 보시면은 물론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닝 쇼크다 막 뭐 난리가 났다는 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6만 원대가 어느 정도 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 하나. 오늘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거 하나는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좀 했다는 거.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과제는 파운드리 쪽에 수익성을 어떻게 이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레거시 디램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빨리 좀 HBM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AI 반도체 이제 시장에 편승을 하느냐. 그게 결국 삼성전자 이제 주가 회복의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세워보면 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자꾸 어닝 쇼크 하니까 이게 더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상당 부분 지금 3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은 하향 조정이 이미 됐고 주가 역시도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선반영을 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라든지 수급 흐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실망감을 좀 크게 줬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어닝 쇼크에 이제 대처하는 자세. 결국 삼성전자가 지지를 받아야 코스피 지수도 어제 이제 2,600포인트 잠깐 안착이 좀 됐었는데 오늘 다시 밀렸잖아요. 2,600이 아니라 뭐 2,800, 2,9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조금 이제 변화된 흐름, 4분기 때 또 퀄테스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아직은 좀 유효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수급 흐름에도 조금은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실적 발표 자체가 불확실성의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겨울로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레거시 D램은 당연히 이제 뭐 업황이 좀 침체가 될 수는 있어도 네.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기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오늘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5%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GPU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건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레거시 D램,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쪽이라든지 PC 쪽에 이제 D램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AI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제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전과 오후의 수급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수급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김영민의 이제 수급 포인트도 한번 짚어드리면 두 가지 저는 대비되는 종목을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제 시장 직설에서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와 오후장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 보로노이 같은 종목을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고 보로노이뿐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지금 약세 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계속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쉬어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금 누를 때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뽑으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나 또 2차 전지 섹터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 자금이 그대로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에 빠져나온 자금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오전, 오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약간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결국은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오후장 끝까지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바스켓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오후장까지 제약바이오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로 보로노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다들 기분 전환하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이오테크닉스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어제 제가 이오테크닉스 얘기 안 하려고 열심히 힌트를 드렸는데 실시간 상담에 올라온 종목이 또 이오테크닉스여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어제 정답은 이오테크닉스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쉽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이제 비만 치료제가 10월 중순부터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 시판이 될 거거든요. 그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글자는 세 글자. 우리 생방송 화면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좀 보내주시면 또 커피 쿠폰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치료제 이름은 뭘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9월 9일에 편입했던 펩트론이 4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야말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용을 보고 이제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어제 진짜 권리락이 딱 되자마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펩트론이 기다렸던 이제 기술 이전 공시는 아니지만 일라이릴리와 함께 기술 이제 공동 개발,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일라이릴리가 정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추후에 그러면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최종적인 이제 뭐 독점적인 계약이 됐건 비독점적인 계약이 됐건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성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라는 재료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유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막 걱정하시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포인트가 결국에는 유증에 성공을 하고 나면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해서 CGMP 이제 인증받는 공장도 만들게 될 거고,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적응증을 확장하다 보면 빅파마들과 협상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또 장중에 이제 펩트론이 공시를 통해서 유증 발행 가격을 수정을 했어요. 원래는 45,000원대였는데 어제 36,350원으로 유증 발행 가격을 수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권리락이 됐는데 62,000원이니까 발행 가격하고 지금 2만 한 6,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증에 참여를 하면 뭐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소한 뭐 한 2만 5, 6천 원, 6, 7천 원 정도의 이제 차익이 생기니까 유증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다시 한번 펩트론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도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결국 유증에 성공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의 한 2, 3주 이상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이제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일라이 릴리와 이런 이제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끝나서 상업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 주가는 결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다.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는 악재지만 유증에 성공을 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하고 나면 펩트론처럼 이렇게 공장도 짓고 설비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를 끌고 가고 시작한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도 거의 비슷한 계약을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이제 체결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 초반에 12%가 넘게 이제 급등이 한번 연출이 좀 됐었어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인벤티지랩도 역시나 21선 눌림목이 지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이제 출시되고 나면 얼마나 또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과 함께 홀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8월 28일에 편입했던 올릭스가 50%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올릭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기술 이전을 해놨던 파이프라인에서 마일스톤이 유입되기 때문이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뭐 올릭스 여기저기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데 왜 급등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종목이 스칼러락이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근위축증 치료제를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던 기업인데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칼러락 주가가 무려 360%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개장하자마자 올릭스라든지 에클론이라든지 이런 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올릭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6%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지금 이 자리가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항이 걸린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하고 최근에 또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단을 뚫고 나면은 저는 2만 3, 4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칼러락처럼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어찌 보면 좀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 여러분들 루게릭병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치병 치료제가 명확하게 이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삼상 성공에 대한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거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진다라는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리는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올릭스라든지 에클론 같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든든한 수익 가져다 주셨는데요.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IT 종목을 좀 하려고 하다가 약간 좀 한 발짝 좀 옆으로 나아가서 AI 관련된 이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42,150원 현재가로 루닛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루닛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AI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뭐 작년에 너무 화끈하게 올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제 내리에 좀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루닛스코프, 루닛인사이트 이런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하필 제가 오늘 루닛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번 주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정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일정들이 있죠. 엔비디아의 2024 AI 서밋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됐고요. AI 서밋이 끝나자마자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AMD도 어드밴싱 AI라고 하는 또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리사수 CEO와 또 젠슨왕 CEO가 향후에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제 전망을 또 명확하게 밝히면서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15% 급등한 게 결국 GPU 수요가 여전히 지금 폭발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최근에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뭐 미쳤다,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반도체 시장이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으로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AI 서밋에서 분명히 젠슨왕이 또 한마디 좀 거둘 수 있는 쪽이 AI 의료기기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의료기기 기업과 또 관계 있는 기업이 루닛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 AI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는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눌러 있는 상태지만 미리 시세를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루닛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루닛은 볼파라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매출 구조가 이제 3분기 때부터 확실하게 좀 달라질 거거든요. 아직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뭐 FDA 승인도 대기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에 이제 또 등재가 비교벌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해외 진출, 미국 진출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오히려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닛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제가 이제 스칼러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360% 폭등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올릭스의 좀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0원 현재가로 큐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이제 CART 치료제 암발셀이라고 하는 거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상 이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상용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5월 달에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간 이후로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옆으로 좀 들어누우면서 거래도 완전히 이제 바닥을 좀 치고 있고 옆으로 이제 횡보 기간도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내년 2월 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CART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제도 개혁과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컬러락이 이제 이런 유전자 치료제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방사성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ADC와 관련해서도 투자와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전자 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관점으로 보면 국내에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큐로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들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